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4장의 오염물해고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4장 오염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나오고 4-1에 보시면은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맨 먼저에 보시면은 이 제조소의 안전거리, 그래서 이 제조소의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만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용 전압이 7000V 초과, 그러니까 7kV가 되죠. 그래서 이 7000V에서부터 35000V, 35000V는 kV로 하면 35kV,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 35000kV, 즉 35kV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거용인 경우, 그 다음에 가스시설, 그 다음에 학교나 아니면 병원, 그 다음에 극장, 그 다음에 문화재 개통, 이런 시설에 대한 그 안전거리는 여러분이 가장 작은 거리가 3m예요. 그 다음이 35kV 초과는 5m, 그 다음에 주거용은 10m, 그 다음에 가스는 20m,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같은 경우는 30m 이상, 그 다음에 문화재는 50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낮은 숫자부터 그 높은 숫자까지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좀 쉬울 거예요. 다음 두 번째에 보면은 이 제조소의 보유 공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조소의 그 보유 공지는 오염물의 취급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넓이가 각각 틀린데 지정 수량의 10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에서 이 보유 공지는 지정 수량의 10배 미만일 경우에는 3m 이상,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일 경우에는 5m 이상의 공지의 너비를 두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은 보유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격벽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다시 말해 격벽을 설치하면은 이 공지의 너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격벽 설치 기준 보면은 방화벽은 내화 구조로 할 것, 단 육류 오염물일 경우에는 불연재료. 다음 두 번째에 보면은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나 개구부는 최소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출입구나 아니면 창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반드시 갑종 방화문 설치한다는 거.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다음 네 번째에 보면은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이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이 되도록 한다는 거. 50cm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다음 3번에 가시면은 이 제조소의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죠. 제조소의 표지하고 게시판. 자, 제조소의 첫 번째에 보면 먼저 그 표지의 설치 기준. 자, 표지는 최소한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긴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염물, 제조소 이렇게 쓰는데 바탕은 백색으로 하여야 되고 이 문자는 흑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표지의 규격은 한 변은 최소 0.3m 이상, 그 다음에 긴 변은 0.6m 이상 해서 여러분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두 번째로 가면 이제 게시판의 설치 기준. 자, 이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규격은 같아요. 한 변이 0.3m 이상, 긴 변은 0.6m 이상. 그 다음에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는 건 표지하고 같죠. 그런데 두 번째에 보시면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우연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성명하고 직명, 요걸 반드시 이 게시판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에 가시면 표지하고 같죠.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다음 4번에 가시면은 저장 취급하는 우연물에 따른 요 주의사항 게시판, 요 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이 주의사항의 게시판을 보면은 제1류 우연물, 이 중에서도 이 무기 과산화물 있죠? 요 놈을 다른 말로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다음 제3류 우연물은 대부분 금수성이죠. 물론 황린은 자연 발화성이지만 황린 이외의 물질은 대부분 다 금수성 물질이죠. 요 인류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하고 3류 연물의 요 금수성 물질은 표시 주의사항 표시가 물기 엉금이죠. 그래서 물기 엉금은 바탕은 요 물이라는 게 청색이죠. 그래서 바탕은 청색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백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제2류 연물이 가연성 고체인데 여기선 인화성 고체를 갖다가 제외한 거. 이놈은 화기하고 다른 물질보다는 조금 화기에 대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요건 화기 우리가 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화기 주의, 불화자니까 불은 빨간색으로 나타내니까 적색 바탕에 문자는 백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백색 문자. 자, 이 외에 보면 제2류에 보면은 이 가연성 고체가 있죠. 다음 제3류에 보면은 황린, 자연 발화성이죠. 다음 제4류 연물, 전부 다 인화성 액체죠. 제5류 연물,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내부 연소성 물질이죠. 자, 이런 물질은 불하고 만난다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화기엄금이에요. 주의가 아니고. 자, 화기엄금은 마찬가지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주의사항을 게시판에 색을 해야 된다는 거. 이놈 아주 꼭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 우연물에 따른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준인데 첫 번째, 지하층은 없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벽, 기둥, 바닥, 보호, 석가래,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할 것. 다음 3번에 지붕은요,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 옆으로, 즉 다시 말해 벽이 폭파되는 것보다는 지붕이 폭파가 돼야 주위에 피해가 적죠. 그래서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게끔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을 것. 다음 4번으로 가면 출입구하고 비상구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출입구하고 요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도 가능하고 을종 방화문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 연소에 우려가 있는 곳, 즉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여기에다 설치하는 이 출입구는 반드시 자동 폐쇄 장치가 있는 갑종 방화문만 해당된다는 거. 자,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이 개구부,
출입구죠. 이거는 반드시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만 해당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5번에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망입유리, 즉 유리를 보시면 안에 철망이 들어가 있는 유리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망입유리라고 하죠. 다음 6번에 건축물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어서 집유 설비한다는 거.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채광하고 조명, 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이거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정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채광 설비라는 것은 평상시 조명을 하지 않고도 외부에 있는 햇볕에 의한 조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채광 설비인데 불연 재료로 하고 반드시 채광 면적은 최소로 할 것. 다음 두 번째, 조명 설비에 대한 기준인데 조명등은 방폭등, 전선은 내화나 내열 전선, 그다음에 전멸 스위치 있죠. 즉 전등을 켜고 끄는 이러한 전멸 스위치는 반드시 실외에다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 왜 그러냐면 이 스위치가 아래 가연성 증기가 누출이 되어 있을 때 스위치에 온 오프 할 때 스파크 현상에 의해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환기 설비예요. 자, 환기 설비는 첫 번째에 보시면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급기구죠. 자, 이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당 급기구는 800cm 제곱 이상으로 한다는 거. 바닥 면적당 급기구의 면적. 단 밑에 보시면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60에서 90, 그 다음에 90에서 120, 그 다음에 120에서 150제곱미터일 때 급기구의 면적은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50cm 제곱 이상, 60에서 90은 300, 90에서 120은 450, 120에서 150은 6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세 번째,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 자, 급기구라는 것은 어떤 오염물 저장소가 있으면은 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레이팅, 다시 말해서 철망으로 밑에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우리가 급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이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 급기구의 크기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이 급기구는 여기다 철망을 해놓는 이유는 외부에서 어떤 불씨 같은 것이 저장소 내로, 즉 제조소 내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화 방지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환기구는 지붕 위나, 자, 환기구는 대부분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바람의 풍력에 의해서 환기될 수 있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붕 위나 아니면 이런 벽 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 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자, 그럼 6번으로 가죠. 자, 6번에 보시면은 배출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지금 한 거는 자연 배기 방식인 환기 설비고, 이번 나오는 부분은 배출 설비예요. 자, 이 배출 설비라는 것은 강제로 환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배출 설비는 원칙이 국소 방식이 원칙이죠.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은 배출 설비는 배풍기나 배출 닥터,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계에 의해서 강제로 배출시켜서 우리가 기계 배출이라고도 해요.
다음 3번으로 가면 이 배출 능력이 나오는데, 배출의 그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용적의 20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단 전역 방출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전역 방식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배풍량이 18세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다음 네 번째, 배출 설비의 급기구하고 배출구 설치 기준에서는 2번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이건 앞에서 그 환기 설비 나왔던 거하고 같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5번에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 다음 7번은 이제 5개 설비의 바닥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둘레에다가 0.15m의 경계턱, 턱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침투되지 않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다음 세 번째, 바닥의 최저부에다가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다음 네 번째, 유분리 장치 설치를 하는 그 물질이 온도가 20도씨에서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거. 이놈이 뭐예요? 물에 잘 안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비수용성에 대한 기준이에요. 즉 온도가 20도에서 물 100g에 용해되는 물질이 1g 미만인 것에는 반드시 유분리장치,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한다는 거. 다음 8번에 기타 설비. 자, 기타 설비에서는 첫 번째 나온 이 정전기 제거 설비 있죠? 이거는 계속 지금 나오는 거니까, 이건 별표 10개 아니라 100개를 해놔도 과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접지죠. 두 번째는 상대 습도를 갖다가 70% 이상 유지하는 거. 세 번째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전기 방지 대책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에 필해 설비. 이놈도 마찬가지로 매번 나오죠. 약방의 감초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요거 모르면 시험장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필해 설비 설치 대상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오염물. 그러나 제6류 오염물, 즉 산화성 액체죠. 제6류 오염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예외죠. 제6류 오염물만 저장할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거. 다음 장으로 가시면 오염물 취급 탱크. 자, 오염물 취급 탱크에서 보면은 하나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이 방류제 용량. 자, 한 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50% 이상. 두 번째 보면 2개 이상의 탱크를 하나의 방류제 안에 설치할 경우는 큰 탱크의 용량의 50%, 나머지 탱크의 10% 이상을 더한 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10% 이상을 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류제 용량으로 한다는 거. 그 밑에 또 있네요, 내용이. 자, 방류턱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다음 10번에 가면 오염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자, 알킬 알루미늄. 자, 알킬 알루미늄이 몇 류예요? 자, 알킬 알루미늄은 오염물 제3류의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알킬 알루미늄을 갖다가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활성 기체를 갖다가 봉입하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는 거. 두 번째에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CH3, CHO죠. 요거는 제4류의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아세트알데히드.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반드시 요거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하고는 중합 반응에 의해서 폭발한다는 거. 자,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산화프로필렌 두 물질이 마찬가지죠. 구마운수하고 접촉하면 중합에 의해서 폭발 반응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구마운수 용기나 재질로 된 거나 아니면 그 합금 용기는 절대 사용 금지. 다음 3번에 가면 이제 히드록실 아민이 나오죠. 자, 히드록실 아민은 우연물 제5류에 해당되는 그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안전거리 계산이 첫 번째에 나오는데 이 안전거리 D는 3분의 51.1 곱하기 취급 수량의 지정 수량의 배수를 갖다가 우리가 N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거리 D는 미터로 계산이 되는데 요 N이라는 것이 히드록실 아민의 지정 수량의 배수. 두 번째에 보시면은 히드록실 아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어떤 물질이 혼입되는 걸 방지해야 되냐면 철 이온이 갖다 혼입이 되는 걸 방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 다음 11번으로 가죠. 자, 11번은 우연물 제조소 내에 우연물을 취급하는 배관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배관 설치할 때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물로 다시 말해 수압 시험을 한다는 거죠. 즉 배관이 견디는 압력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 실시. 그다음에 배관을 갖다가 지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첫 번째에 보면 지진이나 풍압, 지반 침하, 온도 변화의 안전한 구조. 두 번째,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부식 방지 도장항고. 다음 세 번째,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외면에 부식 방지 설비 조치해야 되고. 두 번째에 보면은 배관의 접합 부분에는 누설 여부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 설치. 세 번째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즉 서포트 같은 거 할 경우에 충분한 배관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보호 조치를 하라는 얘기죠. 다음 4-2에 보시면은 옥내 저장소가 나오죠. 자, 옥내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의 첫 번째 보면 옥내 저장소의 그 보유 공지가 나오는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오염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각각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머리 뽀개져요. 머리 쥐나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흘러 넘어가세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 머리에서 지가 나요. 그러니까 꼭 나올 만한 거는 반드시 하고 기타 나올 확률이 좀 적은 부분 또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흘러보내셔가지고 그냥 한 80점 정도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다음 2번에 옥내 저장소에 표시하고 게시판. 그래서 우연물 옥내 저장소라는 게시판 설치한다는 거. 다음 3번으로 가시면 옥내 저장소에 저장 창고가 나오죠. 자, 저장 창고에서는 첫 번째 보면 반드시 독립된 건축물. 두 번째는 처마의 높이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처마의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집안면보다 높게. 세 번째,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 보와 석가래는 불연재료. 네 번째, 지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벼운 불연재료. 다음 5번에 가시면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 설치하되 연소에 우려가 있는 그 외벽에다 설치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자동 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한다는 거.
다음 6번에 가면은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입유리 설치한다는 거. 다음 4번에 보시면은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 설치 기준, 이것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 설치 기준 보면 첫 번째에 보면 제1류 오염물 중에서 아염과 무까지가 지정 수량이 50kg죠. 그래서 아염수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 과산화물. 그래서 요게 지정 수량이 50kg짜리예요. 다음 오염물 제3류에 보면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그 다음에 황린. 칼라 알까지는 10kg고 황린은 지정 수량이 20kg죠. 이런 물질. 다음 제4류 오염물에서는 특수인화물하고 특수인화물 지정 수량이 50L죠.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지정 수량 200L, 그 다음에 알코올류 지정 수량 400L죠. 이러한 물질들. 그 다음에 제5류 오염물에서는 유기 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이놈이 지정 수량이 10kg예요. 그 다음에 제6류 오염물 전부. 제6류 오염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요 세 가지죠. 요거는 바닥 면적을 전부 다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 바닥 면적. 다음,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는 우이 이외의 오염물.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는 내와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 다음 5번으로 가죠. 저장 창고 바닥을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불침윤 재료라고 하죠. 즉 액체가 누설이 되더라도 바닥 밑으로 스며들지 않는 구조, 이런 걸 우리가 불침윤 구조라고 그래요. 자, 제1류 오염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금수성 물질이에요. 자, 불침윤 재료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제1류 오염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금수성 물질.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제2류 오염물 중에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마찬가지로 금수성. 다음 3번에 가면 제3류 오염물에서 황린을 빼니까 다 나머지가 금수성이죠. 다음 네 번째는 제4류 오염물, 인화성 액체 오염물. 다음 4번까지죠. 제4류 오염물까지. 요 네 가지는 바닥을 갖다가 액체가 스며들지 않는 불침윤 재료,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6번으로 가죠. 다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각 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층고를 6m 미만,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세 번째,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호는 내화 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재료,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갖지 않는 벽으로 할 것. 다음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을 것. 다음 2번 보시면은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층고를 6m 미만 하는데, 이 복합 용도 건축물 옥내 저장소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에 바닥 면적은 7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거. 다음 5번 쪽으로 가시면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다음 6번은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음 7번은 환기 설비 및 배출 설비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설치. 다음 8번으로 가면 이 지정 과산화물. 자,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설치 기준인데요.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자,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이 창문은 이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이냐면 2m 이상의 높이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 합계를 당의 벽면적의 80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출입구에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만 해당이 되죠. 갑종 방화문. 다음 9번으로 가죠. 자, 9번 보면은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을 갖다가 다량 저장하는 경우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상호간 0.3m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0.3m의 간격을 두고 저장해야 된다는 거. 다음 4-3으로 가죠. 자, 4-3은 옥외 탱크 저장소예요. 옥외 탱크 저장소. 자, 옥외 탱크 저장소의 첫 번째 보면 보유공지 나오죠. 그래서 이 보유공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하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음 2번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3에 보면 제6류염물의 옥외 저장 탱크는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넓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최소 1.5m 이상. 다음 5번으로 넘어가죠. 5번에 보면은 지정 수량의 4,000배 이상의 초과하는 옥외 저장 탱크는 물 분무 설비를 하였을 경우,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넓이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지의 단축 옥외 저장 탱크의 화재 시 1제곱미터당 20kW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 저장 탱크가 있으면 당의 표면에도 다음 강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 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5m 이내마다 원주 길이 1m에 대해서 37리터 이상. 다시 말해서 어떤 탱크가 있으면은, 옥외 저장 탱크가 있으면은, 이 높이를 갖다가 이건 15m마다 여기다가 물 분무 헤드에 그 설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물 분무 헤드는 분당 얼마씩? 37리터씩 원주 둘레 1m에 대해서 분당 37리터씩 방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2번에 수온의 양은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음 3번에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15m 이하마다 이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 다음 2번, 이 방류제가 나오는데, 이 방류제는 별표 10개 해놓으세요. 그만큼 중요해요.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은 방류제, 인화성 액체 오염물에 이황화탄소는 제외예요.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이 방류제의 용량. 자, 방류제 용량. 아까 우리가 한 건 옥외 저장 취급 탱크가 아니고 요거는 옥외 저장 탱크에 대한 방류제예요. 그래서 방류제 안에
탱크가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고요. 2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류제라는 것은 가끔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고 이 주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뚝을 쌓아놓은 요걸 우리가 방류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류제라는 것은 우연물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흘러넘친 우연물이 불이 붙은 채로 화재면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류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류제 안에 탱크가 하나이면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용량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방류제 안에 탱크가 2개 이상, 이런 방류제 안에 탱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가둬 놓을 수 있는 용량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다음 2번째, 이 방류제의 높이예요. 이 방류제의 높이는 0.3m 이상, 3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0.3m 이상, 3m 이하. 그다음에 방류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4번에 방류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개수는 10개 이하로 제한을 둔다는 거. 다음 5번 방류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군내 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한다. 다음 6번에 방류제는 옥외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서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지금 탱크 측판하고 방류제하고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 이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 띄워야 되고, 탱크의 직경이 15m 이상일 경우 탱크 측판하고 방류제 사이의 거리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다음 7번 방류제는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 흙으로 하라는 거. 다음 8번에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저장 탱크의 방류제는 탱크마다 간막이 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간막이 뚝을 해야 된다는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탱크죠. 1000만 리터. 약 10,000세제곱루베예요. 10,000루베. 10,000루베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죠. 그래서 간막이 뚝의 설치 기준인데 쭉 여러분이 1에서 3까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9번에 이 방류제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를 개폐하는 밸브를 방류제 외부에 설치한다. 즉 여기에다가 이런 개폐하는 개폐 밸브를 방류제 바깥에 외부에다 설치하라는 거죠. 다음에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옥외 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등에는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설치 100만 리터 이상이죠. 다음 11번 높이가 1m 넘는 방류제 및 간막이 뚝의 안팎에는 방류제 내에 출입을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 자, 이 방류제 높이가 1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갖다가 설치해 놓으라는 얘기죠. 다음 3번으로 가죠.
자, 3번에 보시면 5개 탱크 저장소에 밸브 없는 통기관. 자, 이런 5개 저장 탱크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걸 우리가 통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기관의 설치 기준을 보면 요 직경은 3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선단은 수평면보다 각도가 구부러진 요 각도가 최소한 45도 이상은 구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빗물에 침투를 갖다 막는 구조.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해야 되냐? 이 망을 씌우라는 얘기죠. 인화 방지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4번에 탱크 전용실에다가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이죠. 1층 이하의 층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그다음에 2층 이상의 층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 그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의 특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4-4로 가죠. 4-4에 보면 옥내 탱크 저장소. 자, 옥내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 단층 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 두 번째 보시면은 옥내 저장 탱크하고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의 거리는 0.5m 이상.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3번에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 나오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다음 4-5 지하 탱크 저장소죠. 자, 지하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지하 탱크를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이나 피트, 가스관 등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 유지. 두 번째에 보면은 탱크 전용실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즉 탱크 전용실이죠. 전용실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지금 아까 얘기한 0.6m 이상은 지하 탱크고 2번에서 0.1m 이상이라는 것은 탱크 전용실이에요. 다음 3번에 가면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여기가 지면이면은 지하 탱크 거리는 최소한 0.6m 이상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을 것. 다음 4번에 가면은 지하 저장 탱크를 갖다가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여기다 마찬가지로 지하 저장 탱크를 또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저장 탱크의 상호간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다음 5번에 가면 지하 저장 탱크의 재질은, 요 탱크의 재질은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은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 압력. 자, 압력 탱크 외. 그 다음에 압력 탱크가 나오죠. 자, 압력 탱크 외에는 수압시험을 얼마로 하냐면 70kPa. 그 다음에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시험을 해서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4-6에 간이 탱크 저장소로 가죠. 자,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치의 설비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에 보면은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이 간이 탱크의 수는
3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그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이 간이 탱크의 수는 3개 이하로 한다는 거.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에 보면은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하고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의 간격. 그 다음에 3번이 좀 중요하죠. 괄호 3번. 저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이죠. 요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4번에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의 강철판, 지하 저장 탱크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된다. 다음 5번에 간이 저장 탱크의 통기관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간이 저장 탱크의 통기관은 2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2번에 보면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해야 돼. 선단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 그다음에 통기관의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가 안 되도록 한 거. 그다음에 인화 방지망 설치하는 거는 뭐 똑같죠. 다음 4-7. 이동 저장 탱크의 기준인데,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건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다가 칸막이 설치하는 거죠. 칸막이는 이동 저장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거. 이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칸막이. 그 다음에 3.2mm 이상의 강철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에다가 맨홀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하고 방파판. 단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일 경우에는 칸막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방파판이 아니죠. 칸막이가 아니라 방파판. 이 방파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탱크로리 보시면 돼요. 탱크로리 보면 이 안에 이 탱크로리 차가 어떤 좌회전이나 우회전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탱크로리가 전복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4,000리터마다 이렇게 4,000리터 이하마다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칸막이 해놓은 걸 우리가 방파판이라고 그래요. 방파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전장치의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탱크의 압력이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일 경우에는 안전장치의 작동 압력은 20에서 24kPa 이하.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면은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3번에 이제 방파판의 기준이죠. 자, 방파판 설치 기준 보면은 첫 번째가 1.6mm 이상의 강철판, 두 번째 하나의 구획 부분에다는 2개 이상을 갖다가 방파판을 설치한다는 거. 다음 3번에 가시면 당의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거.
다음 4번에 표지하고 게시판이 나오죠. 자, 표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그 다음에 후면에 보기 쉬운 곳에다가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 변은 0.3m 이상. 아까도 우리가 게시판하고 표지했었는데, 긴 변은 0.6m 이상, 짧은 변은 0.3m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황색 반사도료로 그 밖에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여기에다가 우연물이라는 이런 표지를 갖다가 하라는 얘기죠.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2번에 보면은 이동 저장 탱크의 뒷면 중 보기 쉬운 곳에다가 우연물의 유별, 품명, 최대 수량, 적재 중량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한다는 거. 다음 4-8로 가죠. 5개의 저장소의 설치 기준이에요. 자, 5개의 저장소의 설치 기준 첫 번째에 보면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의 안쪽에 저장 취급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 표시의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다음 두 번째, 둘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음에 세 번째, 경계 표시는 불연 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않는 구조. 경계 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 다음 2번이 좀 중요하죠. 옥 외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이에요. 그래서 옥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은 제2류 우연물 중에서 유황하고 인화성 고체인데,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다음 두 번째, 제4류 우연물은 제1석유류인데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것.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류, 즉 특수인화물만 빼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제6류 우연물도 옥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옥의 저장소라는 건 여러분이 이런 외부에다가 약간의 스레트 지붕 같은 걸 해놓고 그냥 바깥에다가 지붕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골조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썬반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드럼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옥의 저장소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밑에다 어떤 선반을 해가지고 드럼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옥의 저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의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우연물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다음 4-9 안반 탱크 저장소죠. 자, 안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는 여러분이 1번에 안반 투수계수, 요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안반 투수계수. 요놈은 10의 -5승 미터 퍼 세크 이하인 천연 안반 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4-9 안반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까지 하고요. 4-10의 주유 취급소의 설비의 기준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기로 하죠.